8월 28일 수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의 인사는 건강하냐, 집안에 별일 없나 이런 식의 인사는 아니죠. 오늘 하루 시장에서 잘 대응을 했고 또 별탈 없이 잘 보냈냐, 그런 식의 인사가 되겠죠. 음, 요즘 시장이 하도 안과 밖으로 정신없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참 초보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죠. 오늘 아침부터 뭡니까? WFM입니까? 이거 너무 많네. 조국 관련주로 역해가지고 또 이게 한가까지 아침부터 들어왔죠, 이놈 자식아. 그래 시장을 난리를 피고 있던데 또 신라젠도 또 오늘 또 한가 또 들어갔죠. 마이너스 29.9% 한가 들어갔다 잠겨 있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19% 들어 맞췄네요. 참 요즘 분위기가 참 그렇습니다. 참 저런 걸 보면 누가 장투한다고 돈 번다고 가치 투자가 돈 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래요, 보면. WFM은 우리가 손을 떼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신라제는 좀 해봤죠. 자, 참, 이 내려온 속도 보십시오. 여기서 별탈 없이 잘 놀고 있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진짜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한가 이렇게 잠겨 있다가 풀어져죠. 풀어져가지고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한 여기서 이 폭 정도 한 10% 정도 폭만 챙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참 많은 시장의 개미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참 가슴이 아프죠. 저런 걸 보면. 자, 전일 미션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하고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션 종목들은 4가지 섹터를 도출을 시켰고 종목은 8가지 정도로 일단 보아 놓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벤트 섹터 수성,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수성 차트죠. 자, 하루 흐름을 보면 시가에서 고가가 플러스 14% 저가가 17%. 롤링이 심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상장 유지 결정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슈를 가지고 이벤트가 오늘 벌어졌는데 시가에 공략한 사람들은 14% 정도 수익을 먹겠지만은 그렇게 다 먹지는 못하겠죠. 시가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14% 되지만 이 정도는 못 먹죠. 만일 먹는다 해도 한 10% 정도 시가에 공략했다면 그 정도는 되겠네요. 하지만 미끄러지는 속도를 보면 정신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하다 보면 금방 15% 줬다가 금방 마이너스 10%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런 종목도 겁을 내지 말고 공부를 해봅니다.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마인드로 해보는 게 좋죠.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부터 이제 이런 종목 상당히 위험하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색깔이 바뀌는 시점은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침에 딱 여기 여기 부분 빼고는 수익 구조는 나올 수가 없었죠. 보합 깨고 내려올 때부터는 그때는 이제 관망 모드로 지켜봐야 되죠. 여기서 만일에 조금 더 힘을 받아버렸으면 이제 상한가로 이제 직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여기까지 해서 무너졌다면 틀린 거죠.
아침 시가가 마이너스로 많이 빠져서 시가가 잡혔죠. 마이너스 34% 정도 빠져가지고 시가 잡혔기 때문에 시가에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략하신 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봤을 것이고, 자뭐 수련 삼아서 해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항시 이런 이벤트 종목은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띄엄띄엄 나타나기 때문에 경우의 수, 즉 누적된 데이터를 쌓기에는 기회가 자주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 섹터는 항시 1순위로 놓고 항시 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벤트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 내용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그래서 뭐 이러한 경우, 오늘 같은 수승의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데이터를 자꾸 머릿속에 쌓아가는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수승은 월말에 거래가 풀린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좀 반응은 내준 것 같네요. 그래서 초보분들 여기서 배울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악재 속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일어났다면 일단 그 회사 자체로서는 호재입니다. 호재지만은 하지만 그동안 묵혀왔던 그 많은 일반적인 참여들이 이제 뭐 돈을 다 이제 물량을 쏟아내겠죠. 근데도 오늘 시가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이유는 시가가 34% 정도 빠져가지고 출발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지. 만일에 시가가 평범한 시가에서 출발이 됐다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그냥 이런 모습이 보일 확률이 많죠. 위에 꼬리가 없이. 이런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관련주든 손실이든 수익이든 연연하지 말고 꼭 참여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미스터 블루. 이것도 같이 이벤트 섹터로 제가 넣었죠. 전일에 이미 반응이 일어난 종목이지만은 종가상 시간에서 플러스 3% 정도로 올라가지고 마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판단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볼 수 있다. 흐름을 보면 시가 플러스 2% 출발해서 고가가 11.9%, 뭐 거의 한 10% 뛰기 가까이 됐겠네. 한 9% 뛰기나 보면 시가 2% 출발해가지고 11.9%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9% 정도 수익은 났겠네요. 9에서 10% 정도. 그리고 시간에서도 오늘도 보면 5% 정도 좀 올라가지고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직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나쁜 결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가도 적당했네요. 2% 정도면. 전일 시간에서는 플러스 3% 정도 올랐는데 너무 잘 됐네요. 자, 기술주 섹터 봅시다. 삼성제약과 SN텍을 보자. 그래. 먼저 SN텍을 한번 보죠. 전일에 하한가를 간 종목이다. 그런데 하한가 강도가 약하다. 하한가에 잠겨지는 물량도 작고 시간에서도 물량이 작기 때문에 내일은 시가에서 한 5% 정도나 오면 그걸 음봉에서 반드시 진입을 하고, 양봉은 진입은 자제를 하고 음봉에서 잡아서 그걸 올리는 전법이 좋다. 자, 그런 식으로 내일 한번 보자 했는데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시가가 보합에서 출발이 됐네요. 고가가 플러스 4%, 저가가 마이너스 7%, 종가가 마이너스 3%네요.
보합에서 출발해서 4%. 설령 오늘 보합에서 만일에 진입을 하신 분이 있다면 4% 여기서 아마 팔지는 않았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3% 뛰기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뭐 먹을 수 있었겠죠. 팔지나 그리고 한 5% 수익을 목표로 했으면 팔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여기서는 반드시 잘라줘야 되겠죠. 색깔이 바뀌는 지점,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잘라줘야 되죠. 이 역시도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서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았죠. 그래서 아침장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입과 청산을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간에 불과 몇 분 걸리지 않는 시간에 보조 지표 보고 뭐 저가 보고 고가 보고 이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기세에만 정신을 딱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런 싸움에서는 다른 지표나 뭐 보조 지표 보고 그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바쁜 시간에 뭐 재무제표 펴놓고 뭐 공부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뭐 그 전날에는 뭐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음봉에서 우리가 들어가자고 했는데, 자 7%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시간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어디입니까? 9시 30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9시 30분. 자, 그럼 여기에서 파동은 우리가 보통 끝났는데 이 내려온 폭이 우리는 전략적으로 마이너스 한 5% 지점부터 주면 일단 그때부터 타점을 보자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가 7%인데 여기가 7% 구획이 돼 있죠. 그럼 이 정도 한 5% 구획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에 또 진입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됐겠네요. 그리고 빠져나오기도 나중에 설령 보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본전을 할 수 있는 여유는 됐을 것 같습니다. 강한 목숨은 오늘 못 줬죠. 아무래도 월말이다 보니까 아마 월초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월말이니까 수심이나 수급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뭐 정시 자체의 거래 대금 자체가 전체 대금 자체가 작아져 버렸으니까 수급이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략대로 하신 분들은 뭐 수익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안 그러면 뭐 본질 정도 하는 그런 차원 정도 됐겠네요. 아침에 보합에 공략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었을 겁니다. 전략대로 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나름대로 공부는 잘 하셨을 거라고 보네요. 자, 기술주 섹터 봅시다. 삼성제약. 삼성제약은 제가 어제의 시장의 분위기로 판단해 봐서는 오늘 별로 갈 만한 놈이 못 됐단 말이죠. 그런데 기술주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급등주 시장의 허리를 담당을 한다. 그래서 전일의 강세 종목과 오늘의 시간의 강세 종목이 그 다음날 밥값을 못하면, 즉 지할짓을 못하면 얘네들은 힘을 써준다 이래 했죠. 근데 오늘은 삼성제약이 그런 거와 상관없는 흐름이었죠. 오로지 오늘 삼성제약을 끌어올린 이유는 오로지 인트론 바이오의 상한가 간 그 영향 때문이었죠. 오늘 뭐 바이오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섹터들 뭐 부진한 모습 보이는 와중에도 흐름은 좋았죠. 뭐 신라젠만 오늘 좀 죽을 썼지 뭐 다른 관련주들 보면 뭐 앞타바이오나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주들의 모습이 좋았죠. 그런 흐름을 탄 거죠. 그래서 운이 좋은 편이죠, 사실은. 만일에 인트론 바이오가 오늘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늘 월말에 삼성제약이 좀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텐데 운빨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저희들은 좀 이건 좀
오늘 좀 아쉬웠죠. 전일에 저희들이 요 꼬리 부분 근처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안고 넘어왔는데 음, 안고 넘어왔는데 아,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보유를 한번 더 해봐야 되는 건데 말이죠. 조금 아쉬웠어요. 일단 본절은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좀 오늘 삼성제약은 조금 한 15%는 간단하게 챙길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더군요. 자, 뭐 오늘은 기술적으로 접근이 된 건 아닙니다. 이런 스타일은 자기 혼자 오롯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운빨이죠. 삼성제약은. 자, SN텍은 방금 우리가 했죠. SN텍은 했고 삼성제약 했고 유진트 한번 봅시다. 재료주 섹터는 전혀 받아주지 않았죠. 근데 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진트 같은 경우는 전일에 옴니텔 같은 거는 70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90억입니까? 점상을 유지했는데 유진트는 200억인데 시장이 지금 시간에서 겨우 5% 정도의 시간에 상승폭이 잡혀줬다. 이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많은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날 확률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매매를 한다기보다 공부차 내서 한번 보라고 했죠. 근데 뭐 봅시다. 시가가 3% 출발했네요. 전일 시간에서 5% 정도 잡혀졌는데 아침에 3% 정도면 전 틀린 거죠, 사실은. 예. 관심을 받았다면 전일 시간에보다 더 많이 잡혀야 오늘의 힘이 좋다고 수급이 몰린다라고 기세를 느낄 건데 전일의 시간에는 5% 올랐는데 오늘 시가가 3%다. 이건 아니죠. 약해졌다 아닙니까? 3%땡 시가 잡아주고 7%까지 갔다가 이제 그때 똑같이 미끄러져서 이제 계속 미끄러지는 이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생각대로 유진트는 뭐 200억 뭐 정자 사도 큰 시장을 받아주지는 않았죠.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유사한 경우에를 할 때도 방금 그런 식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차트도 따져보고 70억, 90억짜리도 점수한가를 가는데 200억짜리가 시간에 5%밖에 못 올랐다. 그리고 전일 시간에서 5% 시간에 5% 올랐는데 아침에 시가가 3%다. 이건 틀렸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캠토로스 한번 봅시다. 자, 캠토로스는 뭐 어느 정도 재료가 있어서 내일 한번 흐름을 보자. 전일 시간에서 한 3%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뭐 흐름을 천천히 보고 분할을 해도 될 것이다. 서둘지는 말자고 했는데 시가 5.8% 시가가 좀 많이 잡혔네요. 시가 왜냐면 재료가 좀 그럴듯한 재료였는데 시가 5.8% 플러스 7%까지 찍어주고 하락을 해버렸네요. 시가 5% 출발해서 밀려 있다가 여기서도 틀린 거죠. 사실은 이놈은 가려면 시가 5.8% 잡혔으면 바로 튀어줘야 되거든요. 바로 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방금 앞에 어떤 종목입니까? 유진트입니까? 유진트는 전일의 시간에서는 5%가 올라 있는데 아침에 시가가 3%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보다 약하니까 전일 시간에보다 시가가 약하니까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된 거죠. 이놈은 캠토로스는 전일의 시간에서 한 3% 올라 있는데 오늘 시가는 5.8%더 강하게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더 힘은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여기 시가 근처에 1차 부만 공략을 해봤는데 이런 흐름을 보이길래
이런 흐름을 보이길래 미련 없이 한 1% 정도 뭐 약손실하고 바로 버리고 나와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재료가 있고 사람들이 그 재료에 대한 관심이 나타냈기 때문에 전일 시간에 3%보다 돈을 더 주고 5.8%의 시가를 만들 그 돈을 더 주고도 덤벼드는데 그럼 바로 가야 되거든요. 바로 5.8%는 바로 가야 된다고요. 땡 하면 바로 10%대로 착 가져와야 되는데 땡 했는데 뭐 4, 5% 돼서 끌적끌적 놀고 있다. 이게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컴퓨터로서는 아마 공략을 시가부터 하신 분들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의 수 그리고 방금 보았던 유진트 같은 경우의 수 서로가 각기 다른 어떤 경우의 수의 두 가지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그리고 왜 가지를 못했는지를 시가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공부였다고 봅니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다음 1도주 섹터 BMT와 UCI 봤네요. 오늘 뭐 썩 좋진 않았죠. BMT도 봅시다. 플러스 1% 잡혔네요. 1% 잡혀가지고 4%까지 고점 찍어줬네요. 근데 저가가 별로 뭐 많이 떨어지지 않네요. 마이너스 0.8%. 차트 볼까요? 시가 1.0%. 여기가 살짝 밀려주고 살짝 밀려주고 올라갔다가 내리. 근데 힘이 약했죠. 이 보면 이 거래량이 32만 주밖에 안 나오니까 힘이 약한 겁니다. 예. 즉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보면 되겠죠. 관심을. 예. 관심을 받 1도주는 관심을 받으면 바로 차고 나갑니다. 바로 쭉 차고 나가는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제가 1도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월말에 1도주는 잘 안 하는데 한번 그냥 공구 삼아서 보자고 이랬는데 역시 월말 지점에는 잘 안 되죠. 한 중순이나 월초같이 이렇게 됐다면 상당히 뭐 좀 좋겠습니다만 월말은 좀 힘들죠.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은 포착된 어떤 타점 종목이 잡히면 항시 봐줘야 하거든요. 버리지를 말고. UCI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놀았네요. 플러스 3%에서 5% 찍어주고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월말에 월초 개념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크게 다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료주 섹터에서는 역시 두 종목은 뭐 썩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고 1도주 섹터도 역시 큰 움직임은 없었고 역시 이제 뭐 미스터 블루나 뭐 삼성제약 뭐 이런 종목 수성 같은 건 뭐 승부를 걸었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하지만 굉장히 빠릿빠릿해야 된다. 저런 것도 해봐야 되죠. 자꾸 해봐야 됩니다. 참 월말이 돼서 시장도 험악하고 요즘에 수급이 없습니다. 수급이 없어서 아침에 시초장이 땡 했는데 보면 조용해요. 뭐 몇 종목 정도 뭐 빠릿빠릿하고 전체 시장이 조용하죠. 수급이 있는 시장에 보면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래도 지금 뭐 뭐 2, 300개 정도의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한 100개 정도가 아침에는 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여 주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 뭐 그러려니 합시다. 뭐 8월 달은 한 달 내도록 뭐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자, 그럼 내일 공략 종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차피 지금 내일하고 모레 기본 베이스는 내일과 모레의 미션 종목 기본 마인드 베이스는 일단 관망 유지를 잡아줍니다. 대들지 않는다. 지금 뭐 대들 만한 그런 이슈를 가진 테마나
뭐 종목이나 뭐 이런 게 뭐 사실은 없죠. 뭐 대들려고 해도 뭐가 뭐 있어야 뭐 대들죠. 기다려 봐야죠. 뭔가 어떤 하나 이슈가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장이다. 지금 오로지 각계전투 시장입니다. 각계전투 시장이 뭡니까? 개별축이죠. 개별 재료주들만 지금 현재로선 살아남고 있다. 지금 뭐 테마고 뭐고 뭐 이런 게 지금 전혀 받아주고 있지는 않죠. 자,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포지션 파악해 봅시다. 내일은 목요일이죠. 며칠입니까? 8월 29일 목요일. 목요일은 우리가 흔히 할 때 주축으로 볼 때는 변동성이 많은 날이죠. 날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달에 월 주축으로 봤을 때는 월축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월말 마감일과 그 전날 이틀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그 앞에 날 3일째 되는 날까지는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만은 월말 마감일과 그 앞날은 다음 달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을 깔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뭐 악재만 없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도 시장 많이 흔들렸죠. 뭐 오늘도 악재도 뭐 있었지만은 말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평상시에 주축 개념으로 볼 때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막 살얼음 걷듯이 해야 되는 날이지만은 이제는 이제 다음 달을 봐야 된다. 두들겨 맞을 만큼 맞았고 싸대기 맞을 만큼 맞았으면 계속 그렇게 맞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자꾸 때려 그러면 쓱난단 말입니다. 대들죠. 대든단 말입니다. 내일 종목들도 간단하게 합시다. 종목을 미션 종목을 준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되나 깨나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가만히 보라고 했죠. 보고 있으면 한 템포를 늦추고 한 호흡을 멈추고 딱 보고 있으면 방향이 잡힌 종목만 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원하는 프로를 뭐 3%면 3%, 5%, 5%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와당탕 하지 마시고요. 와당탕은 충분하게 수련을 거치고 좀 손도 빨라지고 머리도 빨라지고 눈도 밝아지고 이런 좀 중견 트레이더가 됐을 때 그때야 뭐 아침에 와당탕 하는 거 하지. 초보분들은 절대 공부 삼아 하는 건 좋지만은 뭐 돈을 주고 수익을 볼 기로 뛰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종목이 참 지금 도출시킬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의 상한가 종목 세 종목이 올라가 있지만 인트론바이오 빼고는 알테오지나 삼육물산 벌벌벌 거리고 있죠. 시간 내에서 뭐 풀어졌다가 겨우겨우 숫자만 저리 맞춰놓고 끝나는 저런 모습이니까 기술주 섹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종목을 조금 나래비 형식으로 좀 놓겠습니다. 일단 수성은 한 번 더 봐줘야 됩니다. 수성은 한 번 더 봐주시고 마이너스 1.7% 시간 내에서 빠져 있으니까 내일 시가는 뭐 좋게 출발 안 할 겁니다. 내일도
이런 음봉이 한 번 더 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내일 기술주 섹터는 절대로 먼저 선방을 때리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보고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술주들이 힘을 쓰는 주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축 개념에서는 그죠. 월말에 마감축인데 마감축에는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거든요. 하지만 지켜는 봐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 세상에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승, 옴니텔, 뭐 이 정도 두 종목 정도는 기술주로 봐줘야 되죠. 종목을 많이 하지 말고 충분히 천천히 볼 수 있게끔 종목을 조금 압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료주 섹터는 지금 뭐 나타난 재료가 지금 거의 없지요. 예. 기세주 섹터 봅시다. 미스터 블룬 한번 더 봅시다. 한번 더 봐주시고. MS 오토텍 한번 봐주시고. 현대바이오 봐주시고. 기세주 섹터는 이 세 개만 봅시다. 월말점인데 뭐 많이 한다고 될 건 아니죠. 수승하고 옴니텔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대들지 마시고 충분하게 음봉직을 충분하게 봐줘야 됩니다. 봐주고 확인을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예를 들면 저점이 훅 찍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찍어 내려와 가지고 이 꼬리 부분을 공략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엉덩이를 털어서 돌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숙이 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잡히진 저점에서 한 3%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 공략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그 공략에서 다시 앞에 저점을 깨지 않습니까? 깨면 그냥 그때는 잘라준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더 많이 안 다치고 간결하게 단 한 번의 매매로서 끝낼 수가 있죠. 꼭 공략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공략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봐야 된단 말입니다. 충분히. 시가가 중요하니까 시가에 잘 대비해서 잘 맞춰야 됩니다. 미스터 블루는 봅시다. 차트를. 자, 어차피 살아날 거라고 오늘 시간 내서 지금 5%를 띄어놨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 이 정도 뭐 5% 정도 뛴다고 칩시다. 내일 만일에 기세가 좋아서 땡 해서 양목을 치고 나가면, 그래서 잘 안 죽고 양봉만 좀 크게 치게 세워주면 앞에 전 저점들 애들을 다 잡아먹고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해볼만 하단 말입니다. 다음부터 9월 4일입니까? NC소프트 리니지 시작되는 게. 어쨌든 게임주들의 뭐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내일 같이 한번 봅시다. MS 오토텍 봅시다. 시간이 5%니까 5%인데 시간에 뭐 8% 잡힌다, 뭐 10% 잡힌다, 뭐 그러면 안 되죠. 5% 근처에서 평범하게 출발이 돼야 됩니다. 너무 많이 잡히면 안 됩니다. 너무 시가가 한 10%나 이렇게 잡히면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렸다가 눌림목 줄 때 들어가야 된다고요.
MS 오토텍 봅시다. 이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개념이 미스터 블루와 똑같은 개념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시간 내에서 얘는 1.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 출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관건은 내일 기관들이 얼마나 같이 좀 맞춰줄 것인가, 그런 게 좀 관건인데, 오늘 이중을 보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오늘 기관들이 11만 7천 주, 외인들이 14만 주, 개인들은 팔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이 지점에서 들어왔다면 내일은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쟤들만 내일 큰 변심이 없으면 월말에 물량을 담는 것은 사실은 뭐 다음 달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죠. 내일 같이 뭐 쟤네들하고 같이. 현대바이오,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대바이오는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런 게 없었죠. 뭐 오늘 몇 프로 올랐나요? 그래도 한 5% 종가상 한 5% 올려갖고 마쳤네요. 그래도 끼가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잘 받아주지 않네요. FTSE 지수 변경 편입 종목에 관심을 한 가져보자라고 리포터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뭐 현대바이오는 이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동성제약. 그래도 참 뭐 바이오주들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네요. 그죠? 있는데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그런 뭐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바이오주의 흐름의 편성을 좀 할 수 있는 작은 요건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일 만일 인트론 바이오나 뭐 알테오전이나 뭐 헬릭스 미스나 뭐 이런 애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약간 양봉으로 모습을 조금만 잡아줘도 오늘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어필이 안 된 현대바이오가 FTSE 지수의 편입에 대한 또 재료를 한 개 더 등에 업고 갈 수 있는 요건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하는 요건이지 시장이 생각하는 요건하고 또 틀릴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건이 시장이 생각하는 요건과 맞다면 뭐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면 내일 이놈은 상승을 잘해 나가겠죠.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0.4%, 0.4%니까 뭐 크게 내일 시가는 크게 잡힐 것 같지는 않네요. 편안하게 한번 시가가 진입해서 다른 바이오주들 흐름을 보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도주 섹터 보겠습니다. 일도주 섹터는 꾸준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뭐 일도주 섹터는 장 시작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모습을 다 표현을 하죠. 나는 오늘 간다 안 간다. 갈 놈은 아침부터 바로 간단 말입니다. 시가부터. 모비스 봅시다. 그리고 옵토팩. 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냥 내일은 이 정도만 합시다. 모비스 한번 볼게요. 자, 원하는 타점이 제가 보고 있는 타점은 한 이 정도 된 타점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된 타점 보고 있는데 약간 조금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비스가 내일은 시가가 마이너스 0.3%, 일단 마이너스로 출발이나 보합 근처나 출발할 확률은 많거든요.
시가에 막 넣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아마 시가가 마이너스로 잡힐 거예요. 마이너스 잡히면 시가 한 3% 정도, 2, 3% 정도 주면 거기를 기본 타점으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 이상을 벗어나면 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3%, 뭐 2, 3% 이렇게 줄 때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9시 30분 안에, 아니, 9시 한 5분 안에 그 정도는 줘야 돼요. 5분 안에. 그래야 빨리 결정이 납니다. 5분 안에 그렇게 안 밀려주면 그냥 지켜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0분까지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옵토팩 봅시다. 옵토팩은 좀 아리까리합니다, 사실은. 왜 아리까리인지 하면, 이 종목 월말만 아니면 한번 이놈의 시키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한번 할 수가 있는데, 월말이라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앞에 똑같은 1도주라도 앞에 모비스의 모습과 옵토팩의 모습은 약간 틀리죠. 모비스는 전체적으로 줄여 보면 많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지금 장시 반등을 줬다가 이제 상한감 치고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맨해 보이는데, 옵토팩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좀 올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단점도 있지만, 불안한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단 말입니다. 왜? 가면 훨씬 힘을 많이 받는다. 즉 모비스 같이 밑에서 받아서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보다 위에서 있는 애가 갈 때는 더 힘을 받는단 말입니다. 더 힘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올 때 나는 모비스로 할 것이냐 옵토팩으로 할 것이냐 생각이 들면, 옵토팩은 더 위험한데, 이렇게 고점이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목이 사실은 더 안전한 겁니다. 모비스 같이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쑥 치고 들어와줘도 힘이 강하게 받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일 이 두 종목을 일도주로 한번 보시고, 역시 이 두 종목은 기술주 어디입니까? 기술주 섹터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어떤 개념? 대들지 않는다. 대들지 않고 흐름을 보면서 방향이 완전히 딱 눈에 보일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내일 나노버릭 한번 봅시다. 나노버릭. 왜냐면 지금 인트론바이오, 알테오젠, 삼육물산 3개가 상한가를 가 있지만은 인트론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지금 힘이 없단 말입니다. 시강주 섹터, 이거는 시간의 강세주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줄여놓은 겁니다. 전 예전부터 썼던 말이라서 제가 입에 달리 있어가지고 그런데, 시간의 강세주, 나노모릭을 시간의 상한가 이런 종목은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는데, 내일이 목요일이고 시장에 지금 이슈가 극히 없기 때문에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 종목이 먼저 스타트를 한번 끊어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SP 시스템스가 똑같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었고, 이놈도 전일에 상한가를 연출해 준 종목이었거든요. 딴 애들은 시간의 상한가를 유지한 종목들은 나름대로 재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들은 재료가 없었거든요. 그 보면 시가 10% 출발해서 저가가 플러스 6%, 그리고 고가가 플러스 24.6%까지 갔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재료주들보다 얘가 관심을 많이 받은 거는 순전하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본단 말입니다. 시가 10% 출발해 가지고 플러스 6%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여기가 뭐 24%대까지 간 것 같은데 나중에 딱 보면 또 지자리 오죠. 여기에 지자리 딱 온단 말입니다. 내일 나노브릭도 우리가 이 패턴을 한번 답습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봅시다. 만일 바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가버리면 그냥 보내주시고, 만일 SP 시스템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면 내일 한번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SP 시스템이 그렇게 힘을 안 썼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시간에 상가로 가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내일 한번 보죠. 파동 따먹기니까, 파동을 따먹는 매매니까 높게 주고 사면 별 따먹을 게 없죠. 누르졌을 때 한번 들어가 본다, 이런 마인드로 보죠. 오늘 이 정도면 하죠. 이 정도면 해도 종목이 많네요. 그죠? 자, 오늘도 4가지 섹터 도출이 됐고, 종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종목. 자, 아침에 반드시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고 방향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 그 점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서둘지 마시고요. 자, 이제 8월달 매매도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뭐 이틀 동안은 무슨 큰 대박 낼 거라고 뭐 난리치고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큰 욕심 내고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쫓아서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뭐 보다가 그냥 뭐 또 다른 길로 가시겠지만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한 사이트의 운영자가, 리딩 운영자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주는 것만큼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전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귀한 공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남보다 좀 더 나은 고수가 되고자 한다면 그만큼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한 50분 가량 되는군요. 보통 이렇게 하면 꼭 한 1시간 가까이는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짧게 한다고 해도. 강의를 성의 없이 하면 한 10분 정도면 저도 참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참 그리는 안 되네요. 자, 내일 목요일 변동성 많은 장세, 하지만 이제 다음 달을 준비해야 되는 목요일, 그런 목요일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내가 짜놓은 시나리오, 내가 뽑아놓은 종목들이 내일 아침에 내가 공략을 할 텐데, 나는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내가 짜놓은 시나리오에 가장 적합하게 떨어지는 종목을 제일 먼저 공략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죠.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 말씀드리는 것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왜 눈을 뜨고 보라고 하면 다 보고 있는데, 그 보라는 말의 의미는 기세를 보라는 겁니다. 기세를. 똑같이
똑같이 어떤 종목이 1에서 3%까지 간다고 합시다. 1에서 5%까지 간다고 합시다. 어떤 종목은 하루 종일 걸려서 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10초 만에 가는 종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10초 만에 갈 수 있는 강한 기세를 가진 종목을 아침에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승부수를 던지라. 1, 2%더 주더라도 말이죠. 그 보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짜놓은 종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기세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다들 일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에 푹 쉬시고 내일 기본적인 모드는 간막 모드라고 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대들지 마시고 딱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딱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공부하는 개념으로 가만히 보시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한문에 문제 있습니다.